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돼지 열병 발생 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7곡의 농장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돼지 열병이 확진된 연천 농장을 지난 2일 출입한 축산 차량이 일주일 뒤인 지난 9일 7곡의 한 농장에 돼지를 공급하기 위해 들렸습니다. 7곡 농장에는 돼지 2,7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28일 김천과 예천의 농장 각각 한 곳을 들른 차가 문제가 된 연천 농장을 다녀간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파동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구 축협에 따르면 어제 도매 시장의 돼지 평균 지육 가격은 1kg에 5,800원으로 그저께와 비교해 30% 올랐습니다. 추석 연휴로 엿새 동안 도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돼지 열병으로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어디로 옮길지를 두고 후보지인 군위군과 의성군이 마찰을 빚고 있어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중재라도 잘해야 하는데 경상북도의 행보는 아쉬운 수준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위군은 통합 신공항 이전지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전 주체인 국방부와 대구시는 물론 경상북도도 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협의를 다 했습니다. 금액적으로나 모든 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다 되는 상황입니다. 의성군은 주민투표는 통과일일 뿐 군사작전이나 이전 사업비 같은 별도의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00년 대기의 공항을 짓는데 단순히 주민투표로만 할 수 있겠느냐. 별도의 입지 평가를 해서 하자는 그런 입장. 그걸 이제 저희들이 제시한 거죠. 주민투표로만 할 경우 단독 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보다 군위군 소보면과 공동 후보지를 가진 의성군은 불리하다고 봅니다. 두 지자체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애초 예정보다 2달 정도 지연되는 등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탈락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큰 도움이 되도록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재안을 만들어서 의성, 군위 의성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공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안에 이전지 선정이 안 될 경우 사업이 내년 총선까지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위군과 의성군 두 지자체 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값이 서울 강남 못지않은 가운데 경찰이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재건축 조합원 수십 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85대 1, 웃돈이 2억 원을 넘게 붙을 정도였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감정원이 대구 수성구의 힐스테이트 버머 재건축 현장에서 수상한 거래를 포착한 건 올해 초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와 현장 거래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인 겁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지난 3월 다운 계약을 의심해 조사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불법 전매 정황이 무더기로 나와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기간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매매를 하게 되면 주택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벌칙 사항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이 됩니다. 경찰은 아파트 입주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로 재건축 조합원 40여 명을 형사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매가 제한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팔고 사면서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은 불법 전매 혐의를 받는 조합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대구 수성구는 지난 2017년 9월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불법 전매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부 다운 계약 정황도 포착한 수성구청은 행정 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2017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수성구에서 다운 계약으로 적발돼 부과받은 과태료는 86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그동안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영풍 석포 재련소의
조업정지 120일 처분에 대한 청문이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르면 이달 안에 조업정지 120일을 그대로 확정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풍 석포제론소 임원과 법률대리인이 경상북도 청문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4월 환경부 기동 단속 결과 빗물 저장 이중 옹벽조에 별도 배관을 설치해 폐수를 배출한 행위가 적발돼 석 달 30일에 조업 정지를 사전 통지받자 영풍 측이 곧장 반론건을 신청한 건데 실제 청문이 열리기까지는 넉 달이 걸렸습니다. 영풍 측은 조업 정지로 겪게 되는 기술적 어려움과 지역 경제 타격 등을 강조하며 조업 정지 일수 감경과 이행 시기 유예를 경상북도에 피력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경상북도의 처분 결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영풍의 소명이 담긴 청문 조서와 청문 주재 간의 의견서를 검토해서 120일 조업 정지 처분을 그대로 확정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과징금 대체는 관련법상 불가능합니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앞서 도청 앞에서는 조업정지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양측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환경단체와 낙동강 하류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 확정을 50년간 영풍이 거의 범죄 행위에 가까운 영업 활동을 해왔다는 게 객관적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단안들을 내려라. 재련소가 있는 봉화 석포면 주민들로 구성된 현안 대책위는 주민 생존권 사수를 외쳤습니다. 조업 정지가 만약에 이루어지면은 지역에 이제 우선적으로 참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상업을 하시는 분들아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 그 말살을 가져오는 120일 조업 정지 확정과 감경 그 어느 쪽이라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막대한 만큼 경상북도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난 이월드가 1억 원 넘는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구 서부고용노동지청은 이월드가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2,700여 명에게 임금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모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월드는 이들에게 연차 수당과 휴일 근로수당, 휴업수당, 아르바이트생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이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 지 열흘째지만 양측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금소 수납원 250여 명은 오늘도 도로공사 본사 2층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회사 측에 교섭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수납원 고용 방안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협상에는 사장이 아닌 본부장과 처장이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요금 수납원 499명에게 오늘 자정까지 자회사 또는 공사 직고용을 선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시스템 오류로 잘못 걷는 요금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정상 요금을 초과해 거둔 하이패스 요금이 2015년 2,200여 건에 1,600여만 원에서 지난해 2만여 건에 1억 5천여만 원으로 3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15년부터 잘못 거둔 3억 5천만 원 가운데 환불액은 68% 수준에 그쳤습니다. 홍 의원은 하이패스 단말기 통신 시스템을 바꿔 이런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지 면적 81%를 60대 이상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18년 통계를 인용해 발표한 농업인 연령별 농지 소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농지 면적의 45.1%를 70살 이상이, 36.2%는 60살 이상이 소유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